메모리든 절개든 안 녹는 실을 쓰는 경우가 꽤 있고요. 이 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실의 종류가 되게 카드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들만 그냥 데리고 왔는데요. 실은 크게 녹는 실과 안 녹는 실 두 개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녹는 실은 유착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에 꼬매는 거, 안 녹는 실은 어차피 뽑을 거기 때문에 피부 바깥을 봉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는 실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거 까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네. 또 이런 걸 잘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 재미로라도. 원래는 이게 다 장갑을 끼고 멸균된 상태에서 만지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까보고 있습니다. 녹는 실은 사실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안 매끈매끈한 실. 요거는 여러 가닥에 진짜 가는 원사들을 꼬아서 만든 브레이디드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머리 따듯이 꼬아서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폴리글락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피하를 봉합할 때, 하안검에서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요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요 다음에 보여드릴 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빨리 녹아요. 이제 이런 되게 매끈매끈한 실이 있거든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쉽게 생각하면 낚싯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보통 PDS라는 그런 실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모노필라멘트, 즉 한 가닥으로 된 실이라서 봉합사를 이렇게 탁 압축시켜서 이렇게 강력한 한 가닥 실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녹는 기간이 길고 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코의 연골 같은 거 연골 재배치를 할 때 안면거상, 이중턱 근육 묶기 이런 걸 할 때 좀 힘을 받는 부위에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생분해 성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실들의 목적은 성형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면 모양이 바뀐 상태를 우리가 고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 조직들이 자기들의 유착이 생겨서 실이 없어도 그 모양을 유지하기 전까지 그 안에서 유착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만큼 방리한 공간에 지방을 넓게 펴서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얕게 고정하면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어서 깊숙이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쓰는 실입니다. 이게 아마 나온 실 중에 제일 고가의 실일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저는 항상 실을 보니까 이 실이 다른 실과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 구독자님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이 엄청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크게 생겨서 이거는 경결막 지방 재배치 전용 봉합사라고도 하고요. 장스니들 혹은 모노피트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실도 녹는 실이에요. 이게 다른 실의 몇 배보다 비싸지만 제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여기 경결막으로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넣으면 사실 하안검이나 다른 여기 이제 피부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구멍이 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개를 이렇게 넣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방리 안, 그 구멍으로 넓은 방리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도가 큰 바늘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게 넣어서 안정적으로 지방을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견고하고 정확하게 고정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실을 눈밑지방 재배치할 때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꼬매는 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실크, 그리고 나일론, 이게 다 이제 옷감에 사용되는 그런 되게 친숙한 것들인데 쉽게 생각하면 실크든 그런 부들부들한 꼬아 만든 실, 나일론 혹은 프롤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강도가 있고 탄성이 있는 모노필라멘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크 같은 경우는 피부를 봉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보들보들한 실이고요. 보통 우리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각종 트임 수술을 하실 때는 다 이 실로 이제 봉합을 하게 돼요. 이 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눈가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나일론 같이 좀 탄성이 좋고 뻑뻑한 실을 쓰면 이제 봉합살을 묶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눈가에 이렇게 실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실크라고 하는 실을 쓰고, 그래서 눈가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까만 실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실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위는 저는 대부분 나일론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은
아까 그 실과는 달리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죠? 그 대신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턱이나 안면 거상을 했거나 코 수술했을 때 피부 부위를 꼬맬 때 이런 나일론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쌍꺼풀 수술할 때 있는 실이 녹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메모리든 절개든 이제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눈은 계속 움직이는 부위고 초반 유착이 좀 견고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녹는 실을 쓰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시는 거는 저 실밥법으로 올 시간이 없는데 녹는 실로 피부 꼬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에 NO라고 대답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안 녹는 실은 안쪽에서 삭아서 없어지면서 유착을 만든 실이라고 했잖아요. 피부에는 그런 식으로 유착이 남아서 녹는 실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 왜 이렇게 상처 있으면 뽕뽕뽕뽕 이렇게 구멍 자국 나는 거 있죠. 그 구멍 자국도 훨씬 더 많이 나고 주변으로 약간 유착이나 혹시 흉살 반응이 올라오면서 상처가 훨씬 더 안 예쁘게 아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밥을 뽑는 게 가장 흉터가 덜 남는 방법입니다. 실의 바늘이 제가 일부러 큰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바느질하는 바늘이랑은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휘어있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생겨있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를 봉합할 때 이렇게 봉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렇게 봉합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 상처들이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평평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간 상처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휘어있는 반원형 바늘을 사용하면 피부를 이렇게 솟아오르게 봉합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바늘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의 두께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는 사실 아시나요? 혹시 2번 실이랑 6번 실 중에 뭐가 더 두껍고 뭐가 더 가늘 것 같으세요? 숫자가 클수록 더 두꺼워요. 요게 2번, 그리고 요게 6번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다르고 저는 6번에서 7번까지 가는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머리카락 두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부 접합이나 아니면 신경 접합술 같은 걸 할 때는 10번, 11번 실까지 사용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어서 다음 편에는 저희 가장 많이 하시는 눈, 코 수술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되게 무서워하시는 내시경 이마거상술에 사용되는 우리 내시경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